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오늘은 교재 그 17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의 그 처음에 해당되는 법률일 거예요. 페이지는 안 붙어 있을 거예요. 18페이지 찾아서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딱 우리 시험 보면 이제 첫 번째 법인, 자, 국토의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이 오늘 이 법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4시간 들었던 것 중에서 4개는 해오시라고 그랬나요? 4가지?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제?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맨 처음에 우리 행정청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계속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행정청의 가장 상급 기관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지난주에는 행정 주체 이런 것도 배웠지만 이제 그거는 과정 이상이고 오늘부터 필요한 거는 딱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국토부 장관의 하급 기관 그러면은 시도지사 이렇게 하고요. 자, 시도지사의 하급 기관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당분간은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구청장이라는 것은 하위법에 가면 나와요. 이 국토계획법이 상위법이고 이 상위법 아래로 가면 그때부터 요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국토계획 볼 때는 무조건 요 과정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구분해서 도지사의 하급기관 그럼 누구예요? 그때는 시장군수예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이 과정 자체고 우리 전체적 시험에서도 항상 이 과정밖에는 출제가 안 나와요. 시험 자체는. 배우는 과정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배우는데 시험 과정에서 배운 건 이 과정만 물어봐요. 그럼 시장군수 그럼 항상 위에는 누구 나와요? 도지사. 그럼 이제 도지사 위에는 국토부 장관. 이 3단계만 아시면 그 행정청 문제는 해결되고요. 자, 행정계획 그러면 그 행정계획이라는 거는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행정청이 만드는데 요게 최상위고 요건 지자체라고 그랬죠. 요건 중앙, 지방 이렇게 할 때 이때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만들면 순위는 상위가 되는 거고 지방에서 만들면 그때는 순위를 하위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 누가 계획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상위와 하위로 정한다 이렇게 보고요. 구분할 때는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구속적 계획이 있다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럼 비구속과 구속적의 차이점 이렇게 물으면 양쪽 모두 누구는 구속하고 행정청 어차피 비구속 구속이라고 해도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은 모두 구속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행정청을 구속한다 이 말은 행정청에게 계획을 만들 의무가 있다 이 말 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그랬죠.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의무가 없을 때는 그게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일반 국민도 구속을 하게 되면 구속적 계획이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든 계획 나올 때는 반드시 여기에 의해서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럼 구속과 비구속은 계획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 비구속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구속이냐 이렇게 할 때는 딱 3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계획 이름 앞에 자 뭐가 들어가면 그렇지 종합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계획이 나올 때는 무조건 비구속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무슨 기본계획 그러면 이것도 비구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종합계획은 순위는 전부 다 상위계획이고 기본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공법에는 예외적으로 행정법에는 요 2개밖에 없는데 공법 시간에는 1개를 더 추가해서 무슨 단어가 들어갈 때 광역 이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비구속으로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종합, 기본,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비구속으로 하고 나머지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대신에 요건 순위가
상위도 될 수 있고 하위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보다는 상위예요? 기본이나 관리계획 이런 거보다는 상위인데 국토종합계획보다는 하위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면 국토종합계획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이제 최상위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행정계획을 구분하는 방식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구속적 계획에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그랬나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이 왜 우리 일반을 구속하냐 그러면 자 도시는 어디를 도시라 하고 특광시를 말하죠. 특광시. 그다음에 이제 군 그러면 군을 말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으로 분류할 때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특광시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특자에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가나요?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죠. 특자가 붙은 거.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런데 특자 붙은 게 하나 또 생겼죠, 이제. 혹시 뉴스 보셨나요?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바로 특례시. 그러니까 이제 특자 붙은 게 이제 결론은 3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법은 그것까지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의 시행 시기를 1월 13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광역시로 들어갈지 대도시에 포함할지 아직은 이건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특은 그동안 배운 대로 2개가 있다. 대신에 이제 시장을 구분할 때는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특례시는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요 광역시와 수준을 같이 하려고 만든 시예요. 그래 지금은 광역시를 특례시하고 비슷하게 본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런 특광시군에서는 무조건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관리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도 관리계획이 있고 울산광역시에도 관리계획이 있고 옆에 있는 뭐 밀양시 또는 양산시 해도 거기에도 관리계획 또 행정구역이 군일 때도 관리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행정구역은 특광시군인데 거기마다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있다 그러죠. 그럼 관리계획 하면 몇 가지를 말하고? 6가지를. 그래서 이 6가지가 결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효과가 2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하고 뭐다? 행위 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 행위 제한과 사업이 우리 일반 국민들을 뭐하게 된다? 구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면 행위 제한이라면 항상 3가지를 뭐뭐를 또 행위 제한이라 한다 이렇게 배웠나요? 건축 제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지에 어떤 용도 같은 게 지정되면 내 마음대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대로 건축을 하라 해서 건축 제한. 그럼 건축을 하더라도 또 뭐에 영향을 받아요? 건폐율. 그럼 건폐율이 나올 때는 무슨 면적 그러면 돼요?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건폐율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용적률 그러죠? 그러면 용적률은 무슨 면적? 연면적 이렇게 말하죠. 연면적을 제한한다. 그럼 연면적이라는 거 항상 뭐하고 높이하고 관련돼 있어요. 높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몇 층으로 지을 거냐 하는 것은 이 용적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럴 때 용적률 갖고 문제를 많이 내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가 기존에 5층짜리가 뭐 15층, 20층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용적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무슨 제한, 무슨 제한, 무슨 제한 합해서 무슨 제한, 행위 제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뭐 도로를 만든다고 결정했다. 그럼 반드시 뭐 한다? 사업한다.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이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 때 우리 국민들에게도 의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 항상 구분할 때는 이 정도 선까지 구분하시고 뭐 특징이나 이런 거는 모르셔야 돼. 아직은요. 그 대신에 비구속은 계획을 만들 때 절차는 어떻게 나와요?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죠. 수립한다. 수립하면 무슨 절차?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배워요. 오늘부터 이제 여기 배우실 거예요. 이게 수립하고 승인 문제를. 그러면 수립은 단순하게 계획을 만드는 거고 승인이란 것은 확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정할 때는 2가지가 하나만 주어지면 답은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수립 그러면 항상 승인은 그 상급 말이에요. 자기 부류의 상급. 그러면 시장군수 그러면 여기 누구예요?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국토부 장관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어떻게 되나요? 시도지사죠.
국토부 장관 밑에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항상 수립자와 승인권자는 하나만 알면 하나는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요거는 아랫사람이 계획을 만들고 바로 그 위에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때 이제 비구속에서는 두 가지를 다 쓰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수립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수립했다 그 말은 뒤에 뭐가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구속적 계획은 이제 수립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입안한다고 그러죠. 입안한다. 그러면 수립은 단순하게 계획을 만드는 거고 입안한다는 것은 실행할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을 만든다 할 때는 입안한다고 해서 입안 후에는 결정 고시한다. 그래서 이 결정은 승인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는 용어 자체를 결정이라 하고 이 구속적 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를 줄여서 뭐라고 해요? 결정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항상 결정한다는 뭐 해서? 입안에서 결정 고시한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6가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결정한다는 것은 뭐 해서? 입안에서 결정 고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의 체계도라고 할 때는 가장 높은 순위가 무슨 계획이 있나요? 국토종합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계획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 계획 밑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자,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합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이라 한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 하면 그 도시계획에는 뭐가 있다?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계획의 순위가 정해지면 자, 요게 가장 높은 순위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데 요건 이제 기본하고 관리계획은 전부 하위인데 하위일 때는 순위가 어디가 더 우선한다? 같을 때는 비구속이 우선해. 비구속. 세 개는 전부 비구속이죠. 그러면 순위가 이것도 하위다 이것도 하위다 이럴 때는 항상 어디가? 비구속 우선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이 나올 때는요. 어디를 대상으로 만드는 계획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국토종합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요? 전국토죠. 전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토종합계획이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어디를 대상?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 그럼 광역이란 단어는 항상 몇 이상? 둘 이상. 둘 이상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했고요. 요 두 개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요? 특광시군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가장 큰 계획은 무슨 계획? 국토. 그래서 요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종합. 그 다음에 넓은 것은 광역이죠. 이 둘 이상에 대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는 요 두 개를 말하죠. 이건 하나하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이고 여기는 반드시 둘 이상. 그러니까 요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 가장 작은 거죠. 근데 계획을 만드는 순서는 좀 다르다 기억나나요? 계획을 만드는 순서는 요게 1번이 되는 거죠. 계획 만드는 순서는. 그리고 뭐로? 기본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국토종합이 수립되면 모든 시군에서는 무슨 계획?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있고 요 4번은 번호는 없이 언제만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울산광역시하고 옆에 있는 무슨 양산시하고 좀 묶어봐야 되겠다. 그런 필요할 때만 무슨 권? 광역계획권이 필요하고 그때 한해서 필요한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1번 순이에요. 매번 나올 때 요게 41번에서 우리 이제 공법은 41번부터 문제가 나오겠죠. 그때 요게 41번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빠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거 행정청 알았고 계획의 의미 알았죠. 자, 행정계획이 무엇이냐 체계도 배웠고 결론은 이제 관리계획 몇 가지가 있나요? 6가지. 요것만 이제 오늘 다시 배우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무슨 법이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용어 해석을 할 거예요. 국토라는 것은
전국의 토지라는 말 기억나나요? 근데 이걸 이 시간부터는요, 특광시군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국토라는 게 전부 뭘로 표현돼? 특광시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국토기법 나오면 행정구역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전부 특광시군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바꾸면 전국의 행정구역은 전부 뭘로 구성되어 있다? 특광시군으로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요, 용도로 말할 때, 용도. 그럼 용도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런 용도가 있죠. 그 용도로 말할 때는 크게 두 개로 말해요. 도시와 비도시 지역이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 빼고 나머지를 전부 비도시라고 표현해요. 오늘 여러분 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그러면 가장 기본이 도시, 관리, 농림, 자연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두 개로 구분하라 그러면 도시와 비도시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개발과 보전이에요. 개발과 보전.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가 개발될까요?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땅이고요. 비도시는 보전하는 땅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항상 단어가 개발과 보전 나오면 두 가지예요. 개발, 보전. 개발, 보전 이렇게 나올 순서가요. 그래서 용도도 도시는 개발하고 비도시는 개발하지 말고 보전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국토라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계획이 필요하고 아니면 도시나 비도시의 계획이 필요한 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뭐 하자? 이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약칭하게 되면 이걸 무슨 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법에 만든 원리는 왜 만들게 됐느냐 하는 거는요. 먼저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선계획. 그럼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후 이용 개발하자는 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거는 항상 먼저 뭐가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에 맞춰서 뭐 하는 법? 이용하고 개발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제도상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개발을 방지하는 법이다. 여러분 보통 난개발이라는 말은 뭐 없이 개발하는 거?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걸 난개발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국의 토지 특광시군에 뭐를 만들어 놓고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니까 뭐를 막을 수 있다? 난개발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 법 제도 자체는 전부 뭐를 방지하는 법? 난개발 방지하는 법. 그래서 이제 구분할 때요, 계획 쪽은 항상 공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용 개발은 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계획은 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용하고 개발한다. 그러면 뭐를 방지? 난개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계획 쪽에서 9문제가 출제가 돼요. 계획 문제가. 그래서 이용개발 쪽에가 3문항 이렇게 출제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냐면 국토계획법이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니까. 자, 선계획에는 일단 무슨 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계획 중에 가장 상위는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고.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이거를 묶어서 말할 때는 항상 시험에서는 무슨 계획이라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 지금 배울 내용을 지난주에 다 이렇게 배워놓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는 비구속이죠, 지금. 요 두 개는. 그럼 비구속이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한다. 이런 말 나오겠네요. 그럼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인데 이때부터는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만드냐 그러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냐 그러면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개발하고 정비 보전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6가지가 필요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6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 하려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고. 그럼 울산광역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 그럼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개발되는 거죠.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 말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보존하고 있다. 이 말 같은 거예요. 그러면 1번. 관리계획의 1번은 뭐를 말해요? 용도 지역을 말하죠. 바로 이 용도 지역이 아까 말한 도시, 관리, 농림, 자연 요걸 말해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는 크게 볼 때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구역을 뭐 하냐면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용도구역 개수를 좀 알으셔야 돼요. 용도구역 개수는 5개예요. 5개.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계획 2번에서는 몇 개가 나왔나요? 4개밖에 없죠. 4개밖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용도구역 그러면 5개인데 4개밖에는 2번에가 없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몇 번에가 하나가 있냐면 6번에가 하나가 있어요. 6번이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그게 용도구역이에요. 근데 왜 그걸 구분해 놨느냐? 원래 용도구역은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보전을. 근데 6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을 한 거야. 개발하려고. 그래서 별도로 띄워놓고 문제는 이게 2015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신설이 된 거예요. 신설이 개발하려고. 그래놓고 2018년에 폐지하려다가 2023년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없어질 때는 6번만 지우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의 기술 방법이에요. 보통 법은요, 법 제1조, 뭐 2조 하고 내용이 나오겠죠. 3조, 만약에 3조가 용도구역이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 용도구역 4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를 신설하고 싶은 거야. 근데 뒤에는 4조가 나오겠죠, 4조가. 이럴 때 법의 기술이 3의 2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3의 2조. 그래서 여기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넣어놓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 놈만 없어지면 나머지 용도구역이 살아남겠죠. 요런 식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도구역은 몇 개다? 그럼 원래는 5개예요. 근데 관리계획 2번에는 몇 개만? 4개만. 그럼 이유 물으면 보존하려고 4개가 있었는데 6번은 개발하려고 신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나중에 용도구역 할 때 내가 적어드릴게, 이제. 그건 적어드리는데 오늘은 여기는 과정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라는 거. 자, 용도구역 그럼 몇 개? 5개 생각하세요. 5개. 근데 관리계획 2번에는 몇 개? 4개. 4개. 요 2번이라고 할 때. 2번에는 4개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6번에 있는 게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그러면 하나는 개발이고 4개는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2번에는 결론은 4개가 있는데 뭐 하려고? 보존하려고 하고 이 6번에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인데 이때는 뭐 하려고?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따로 지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용도구역 할 때 적어드릴 거니까 그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가 뭔가요, 이제?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뭐 하는 거?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네 번째가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5번째는 정비사업을 네 번째가 정비사업이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도시고, 요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말해요.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를 지정하고 변경. 그럼 지정하고 변경한 다음에 또 무슨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또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설명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무슨 개발이 일어나? 계획적 개발이 일어나죠. 계획적. 그러니까 요게 지정되는 거는 개발 때문에 지정했는데 그 계획적이다. 그 말은 무슨 계획으로? 요 계획으로 개발을 시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고 6가지가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가 뭐가 나오고 행위 제한 이렇게 말하죠. 자, 행위 제한 하면 3가지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가지 있다.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는 다시 결정을 하면 결정의 효과는 뭐를 수반한다? 사업을 수반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것은 그러면 3번도 끝나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의 이름이 있겠죠. 3번이 결정되면 사업한다는데 이 사업의 이름이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사업, 그럼 그 사업의 이름은 뭐다? 도시계획. 요것도 안 되면 요것만요. 무슨 사업? 시설 만드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 법은 전부 계획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 자, 광역에도 무슨 계획? 도시계획. 두 개 합해서 뭐예요?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나오는 계획 이름은 통틀어서 계획인데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그래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어 빼고 제가 군자도 지금 뺀 거예요. 도시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군에 안 살기 때문에 군자 빼고 읽어도 상관없는 거죠. 도시군 이렇게 읽으면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 이름은 이 법은 통합해서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 도시계획. 여기도 합해서 무슨 계획? 도시계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획이니까 그냥 도시계획이고 이거는 시설이니까 기반시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다 뭘 붙이면 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붙이면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요 시설 사업하고 요 4번의 사업이 있죠, 지금. 요거를 합해서 부르면 또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거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시험 나오면 굉장히 헤매는 게 이런 용어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여기도 이름이 뭐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세 가지를 합해서 부르는 용어예요. 아까 저쪽에 도시계획 하면 두 개를 말하죠? 도시계획 하면 뭐하고 뭐? 기본 관리계획을 합해서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계획 뒤에다 사업자를 붙이면 몇 개? 세 개야. 자, 세 개 이름. 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 개발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세 개를 묶어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 중에서 용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네 가지 용어가 나와요. 첫 번째가 도시계획 용어를 물어볼 거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를 묻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 사업 하면 몇 가지를? 세 가지. 도시계획 하면 두 가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용어가 네 개가 있어요. 용어 문제가요. 계획 하나, 사업 하나 나왔죠. 좀 이따 이제 시설이 하나 나올 거고 용도라는 게 나와요. 그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자, 도시계획이란 그럼 뭐하고 뭐? 기본하고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세 가지 뭐뭐 말해?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 개발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세 개를 묶어서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이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조금 오늘 쉬울 거예요. 근데 오늘 혹시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도대체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4시간 들어도 집에 가시면 남는 거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해야 이거 따라온다고 그랬죠. 공법은 이렇게 큰 체계가 잡힐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따라오시면 편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듣고 이제 공부 안 하시면 나중에 가면 점점 많아지죠, 이게 용어가. 근데 지금은 이제 몇 개만 하면 계속 반복해서 그걸 갖고 쓰는 용어들이니까 오늘 이제 어렵더라도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계획은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고 오늘 하나 추가한 게 도시계획 사업. 그럼 몇 가지? 세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계획 파트예요. 이게 계획 파트. 그래서 문항수가 나올 때요. 요 기본 광역 하나, 기본 계획 하나, 그다음에 관리계 이 6가지 내용을 묻는 게 하나.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6문제. 요렇게 총 9문제가 나와요. 다시 요거 하나, 요 계획 자체로 하나, 내용으로 6개. 내용 6개는 다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총 9개가 계획에서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용 개발 쪽은 뭐를 이용 개발이라 하느냐? 첫째 이용 개발 쪽은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게 있죠. 개발행위 허가제. 이건 여러분들 책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교재를 183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 책에다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183에 보니까 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이렇게 나오나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5가지인데 여러분 책이 6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기 위해서 법조문대로 공부하시기 위해서 좀 고치도록 할게요. 1번, 2번을 묶어서 1번이라고 하세요. 원래 1번하고 2번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된 걸 여러분들 2번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호 하나씩 이제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되냐면 5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가면요. 여기도 개발행위 허가가 똑같이 나와요. 지금 요 지문이. 그때는 7개가 돼요. 7개. 그럼 5개만 알면 나중에 2개 늘어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해년마다 한 문제씩이 나와. 해년마다. 개발행위 허가 그 5가지 묻는 게 항상 한 문제씩 나와. 여기서 안 나오면 나중에 여기서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한 문제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5개예요. 국토계획법은. 근데 하위법에 가면 7개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7개 늘어나는 건 지금 5개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2개 구분하는 건 쉬워요. 올해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기다 내놨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 5가지 묻는 거. 그 묻는 거를 한 문제로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문제가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이제 개발이라는 뜻이 뭘까요? 개발. 설명하기는 곤란한데 뜻은 알죠? 그치? 말로는 하기 어려운데, 막 못 짓고 이런 거야. 그게 개발이야. 그래서 여러분 2가지로 구분을 좀 해보세요. 국어사전요. 국어사전에 개발을 이렇게 찾으면 토지를 유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놨어. 토지를 유용하게 하는 거. 그러면 1번 건축물 건축이 개발인가요? 그지?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게 토지가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이야.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를 묻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발행위 그러면 이제는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요 5가지 행위를 개발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여러분 책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예요. 그럼 이게 왜 하나냐를 알으셔야 돼요. 이 건축물하고 공작물은요. 개념이 비슷해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든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뭐라고 그래요?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작물에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우선 구분은 그렇게만 하세요. 원래 법률대로 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건 건축법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부터 이게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뭐예요? 지붕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는 전부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그중에 뭐를 갖고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 그때는 건축물이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물을 이거 건물이라고 그러죠? 왜 건물이라고 그래요? 지붕이 있으니까. 그럼 저 옥상에 가면 콘크리트 지붕이 있겠죠? 그럼 지붕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햇볕도 차단하고 비가 오면 막아주고 바람도 막고 이런 거죠. 그게 지붕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우리 시골로 한번 가봐요. 시골에 가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 대부분 화장실이 밖에 있죠. 이렇게 밖에. 요즘에 이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 밖에 있었죠. 볼일 보러 갔더니 하늘이 보여요. 그럼 뭐예요, 이거? 하늘이 보이면 공작물이야. 근데 하늘이 안 보이게 뭘 막아놨어. 그러면 건축물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에는 건물이 하나만 있나요? 여러 개가 있나요? 그렇지. 하나의 대지에는 건물이 여러 개가 있어. 자, 우리 본체가 있다 그러면 건물이죠? 창고 지어놨어. 창고도 뭐예요? 건축물이야. 화장실도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에는 여러 개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작물이 되는 것도 있고 건축물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개념은 잡겠나요, 이제?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근데 건물이, 이제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라 하고 있으면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구분해요.
이때 이제 건축물에서 건축한다 이 말은 건축한다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한다 이렇게 말해. 아직 이전은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공부하시면 이전도 있네 알아요. 아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그건 건축법 시간에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용어를요 건축법에 가면 법률대로 배우는데 오늘은 상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상식. 신축한다 그럼 뭐예요? 새로 짓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 새로 지었다 그러면 신축한다 이렇게 의미하시고, 증축이라는 말은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뭐 면적이 넓어진다든가 층수가 올라든가 그러면 이거를 증축이다 그래요. 개념 알겠죠? 그런데 이 개축과 재축은요 다시 짓는 걸 말해. 다시 짓는 거. 개축한다, 재축한다, 그럼 다시 짓는다 요 뜻이에요. 근데 다시 짓는 원인이 있겠지. 왜 다시 짓는가? 철거, 멸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철거와 멸실. 그럼 철거와 멸실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인위적이냐 천재지변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위적 그럼 뭔가요? 철거. 포크레인 갖고 와서 부시는 거 이런 거 철거라고 그래. 그런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다. 이번에 어떻게 보니까 TV에 보니까 뭐가 무너져 내리죠.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뭐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 갔다.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멸실하고 다시 짓는데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를 개축이라 그러고 멸실해서 다시 짓는 걸 재축이다 이렇게 말해요. 걔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짓는 이유가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는 개축한다. 멸실이 돼서 다시 짓는다 그러면 재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건축한다는 말은 신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건축 써놓으면 그 네 가지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뭐다? 신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신축한다 그 말은 뒤에 있는 행위까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신축해야 뭐 눌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해놔야 개축, 철거도 하는 거고 신축이 돼 있어야 멸실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순서 앞에 거는 뒤에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뭐 돼? 앞에 거는 그럼 만약에 증축한다 그럼 뭐는 하고? 증축, 개축, 재축은 하는데 뭐는 할 수 없다? 신축할 수 없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축한다 그럼 뭐는 가능해요? 개축과 재축은 가능하지만 신축과 증축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개축하고 재축만 한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개축만 재축하는데 신축한다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건축법에 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에서 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쓸 수 있는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건축한다 그럼 뭐예요? 신축. 신축한다는 건 뭐를 말해? 증축, 개축, 재축까지 한다 이 말이고요. 증축한다 그 말은 뭐는 안 되고? 앞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되고 뒤로 가능하다. 그럼 개축한다 그러면 신축과 증축은 안 되고 개축, 재축한다. 재축한다는 앞에 거는 다 안 되고 자기 재축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설치는 뭐냐 그러면 설치는 신축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대신에 용어가 건축물일 때는 설치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건축물 할 때는 건축한다, 공작물일 때는 설치한다 이렇게 쓰는 용어예요. 이게 바로 개발행위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가 토지형질 변경인가요? 토지형질 변경이 왜 개발이냐 그러면 전답이 있다. 전답을 대지로 바꾼다. 그럼 토지가 어떻게 돼요?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도 자 바로 개발이라고 표현해요. 옆에 내용 보지 마시고 오늘은 큰 개념만 보세요. 세 번째, 토속 채취하는 것도 개발이다. 자 우리 강에서 모래 퍼내는 거 뭐 하려고 해요? 개발하려고. 그거 갖다 어디에 아파트 짓는 데 쓰겠죠? 산에서 돌 캐내. 그것도 뭐예요?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 말 같아요. 자 문제가 네 번째죠. 네 번째가 토지 분할이에요. 토지 분할하는 게 왜 개발일까요? 자, 땅덩어리가 큰 게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큰 거 한꺼번에 개발되나요? 여러 개로 쪼개져.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시면 안 되는 거야. 기획부동산. 어디 신문에 보면 어디에 얼마 위치에 땅이 있는데 무슨 지역인데 뭐 도보로 얼마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사시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다 가짜야, 가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속으신 분이 있어. 무조건 땅은 신문에 나온 땅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중개업 하셔도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부동산. 정상적으로 이렇게 간판 달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3층짜리 건물에다 여러 명 모여 사는 거 있죠. 그 전부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럼 쓸모없는 산 같은 거 하나 사는 거지. 그래놓고 쪼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로 앞으로 이 도로도 내주겠다 하고 파는 거 있어. 그건 전부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분할이 그 개발의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공법에서는 투기로 보고 있어요. 투기로. 그러니까 투기니까 뭐 받아서 하라?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토지분할은 허가 뭐 안 받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시험에 여기다 뭘 냈냐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를 물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토지 합병이 나와요. 합병. 합병은 투기예요, 아니에요? 두 개가 한 개로 합해지니까 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무조건 분할은 투기인데 합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냥 해도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5가지 중에서 합병을 내놨어. 합병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머릿속에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 공법할 때는 분할은 전부 투기니까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 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합병한다 그러면 그냥 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자, 땅이 이렇게 큰 땅이 하나 있는데 요거 혼자 개발 못하니까 막 쪼개져 이렇게. 쪼개면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많이 늘어나잖아. 이게 바로 투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이 이렇게 서로 두 개가 있어. A, B가.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A 소유자로 한다. 그럼 투기가 아니야? 아니지. 이거는 합하는 거니까. 그럼 항상 머릿속에 분할은 투기다. 합병은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걸 작년도 시험에 내놨어요. 근데 틀리신 분이 거의 반이에요. 시험 보신 분 중에. 배운 적이 없어. 합병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보다 분할하니까 합병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분할은 이걸 투기니까 허가를 받도록 한 거고 합하는 건 그냥 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과정에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뭘 합한다 이런 말들. 마지막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거라고 나와. 그냥 이렇게 줄여서 적치라고 써놓을게요. 물건 쌓아놓는 5가지 행위를 우리는 개발 행위를 하고 개발 행위 하려거든 뭐 받아라? 허가 받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허가라는 말도 나오고 인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공적으로 하는 사업일 때는요, 인가를 받아요. 나중에 적어둘게요. 오늘 이해만 하셔도 용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전부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사업할 때 허가 받아요? 인가 받아요? 그렇지, 인가. 왜냐? 재개발은 공적 사업이야, 공적. 그러니까 아파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공적 사업이에요, 공적 사업. 그럼 그런 사업 할 때는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땅에다가 건물 하나 짓고 싶어요. 허가 받아요, 인가 받아요? 그렇지, 그게 허가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에는 허가, 인가 2개밖에 안 나와요. 뭐 받아라 하면 2개밖에 안 나와. 우리 개인한테는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라 2개밖에 없어. 그러면 항상 어디 쪽에 해당하면 공적에 해당한 거 나올 때는 무조건 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전부 허가 이렇게만 구분하고 계시면 돼. 일단 구분은 가능하겠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물건 적치까지가 개발행위 허가제고, 두 번째가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연동제인데 요거는 그냥 안 적고 할게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22쪽을 한번 펴볼까요? 22쪽. 아직은 못 외우셔야 되니까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자, 22쪽에 보면 20번하고 21번 있나요? 그 2개 묶어보세요. 묶어서 이렇게 쓰세요. 그걸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래요. 20번, 21번. 자, 쓰셨으면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구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못 외우시면 이런 용도구역과 이거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 외우는 걸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동이라는 말을 해볼게요. 연동이 뭘까요? 뭐 하면 뭐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하는 걸 연동한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우리 시계 생각해 보세요. 시계는 시, 분, 초 보통 3개가 있죠. 그러면
초라는 그 초를 돌리는 톱니바퀴가 가장 커요. 가장 작어. 그럼 고개 한 바퀴 뺑 돌면 그 다음에 뭐가? 분침 하나 딸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동이라고 그래. 뭐가 하나 도니까 모두 자동으로 가더라. 그럼 또 분이 60분이 돌고 나면 C가 하나 딱 넘어가겠죠? 그런 걸 연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땅에서 해미지 안에 걸렸죠, 지금? 그럼 해미지 안에 걸려서 건물 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해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땅에 단독만 지어라. 그럼 단독 지어야 되겠죠? 그럼 건폐율 얼마다? 그럼 건폐율 얼마에 하는데 그런 행위 하려면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정해지면 행위지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그럼 허가 받아 개발 행위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요렇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도로나 공원이나 이거 만들고 하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허가제 받으면 그 다음에 연동제가 나온다예요. 그래서 이 허가제가 2문제, 연동제가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참고로 적어볼게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가 국토계획법에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 제도는 투기를 방지한 제도예요. 투기 방지. 근데 국토계획법은 크게 뭐를 방지하는 법이에요? 난개발이야, 난개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맞는데 투기 방지는 이 법의 제도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에서 지금은 없어졌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에 관한 법을 배우죠? 그때 이걸 배우실 거예요. 원래는 어디 법에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에 있었는데 국토계획법 제도가 뭐였는데?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이 제도는 투기 문제야, 투기 문제. 그래서 이게 저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가. 한번 듣고 이래서 거기에 가 있고 우리가 제도가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배울 순서 적어드린 거야 이제. 이게 앞으로 국토계획법 배우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면 훨씬 빨라져요. 그냥 책에 1페이지가 뭐 있다 이러는 것보다도 이런 개념을 잡으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법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남기 안 하셔도 요걸 좀 머릿속에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법조문만 할 때는 처음에는 쉽죠. 용어 좀 몇 개 할 때는 쉬워. 근데 갈수록 이게 어려워. 그리고 이제 5월달치 가면 이거 내가 도대체 뭘 배운지를 몰라나. 그게 뭐냐면 이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더라도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자꾸 여기다 맞춰서 우리가 배우는 순서. 자, 광역 끝났어. 그럼 뭐 배워요? 기본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 공적 부분이 다 끝나면 뭐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제. 그럼 몇 가지? 5가지 배우고. 그거 끝나면 연동제 들어가고. 연동제 끝나면 이제 벌칙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공법에서는 벌칙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까지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체계만 잡히시면 오히려 나중에는 공부하는 게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이런 걸 자꾸 반복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첫 시간에 일단 요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